자, 집권 10년이 끝난 거야. 자, 이제 그의 아들이 직접 교육을 직접 정치를 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자, 고종이 이제 직접 정치를 하게 되면서 문을 열었단 말이에요. 뭐냐면 그 앞에 있었던 아버지와는 좀 다른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아버지는 여러분들 흥선대원은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었죠. 아들은 뭐냐면 자, 이제 통상하자, 통상수교하자라는 정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체결했던 게 뭐냐면 바로 강화도 조약이에요. 자, 이 강화도 조약 체결의 배경은 뭐냐면 운요 사건. 일본이 역시 마치 그 강화도야. 예, 강화도에서 또 이 난리를 쳐가지고 결국 어떻게 할 것이냐, 싸울 것이냐, 통상할 것이냐, 이 과정 속에 결국 통상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체결한 게 바로 이 강화도 조약이더라라고 하는 거. 물론 제 이때 여러분들 바로 통상개화파도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표님은 누구냐면 바로 박교수. 아까 여러분 제너럴 셔먼 사건 때 평양 감사 역할로 제너럴 셔먼을 물리쳤던 그런 인물이 있다고 했죠. 그게 바로 박교수. 이 인물은 이제 통상개화파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더라. 이런 어떤 주장들이 있어서 결국은 문을 열게 되는 것이 이게 바로 강화도 조약. 이 강화도 조약 역사는 무엇이냐? 바로 최초의 근대적 조약. 나라와 평등한 입장 속에서 체결했던 근대적 조약. 그러나 내용을 열고 보면 이건 바로 불평등한 내용들이 너무 많았다. 너무 일방적이었다라는 내용들이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있다면 바로 해안 측량권. 그들이 마음대로 우리의 해안을 측량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줬고요. 그 다음에 영서재포권. 우리나라에서 일본 상인들이 나쁜 짓을 하더라도 우리 법에 의해서 처벌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일본 법에 의해 처벌하는 바로 영사재판권, 취해법권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이 내용은 불평등한 조약이 되었다라는 거. 어쩌면 중요한 건 뭐냐면 강화도 조약, 1876 강화도 조약으로 우리가 문이 열린 거야. 강화도의 문이 열린 거야. 여러분 지금 머리에서 발끝까지 지금 우리의 전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내 이 모습을 보면 우리 할아버지 놀랄 거야. 너는 지금 무슨 색깔이 그게 무엇이냐? 아마 놀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죠? 맞습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요. 하나도 우리 전통은 없습니다. 다 서양화되어 있는 모습들. 그럼 이 모습이 언제부터 나왔을까? 바로 이 강화도 조약으로 우리가 문을 열면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이 열렸어. 이제 어떻게 할까? 자, 문이 열렸으니까 받아들여 라는 쪽과 그럴 수 없어, 있을 수 없어 라는 위정척사파, 반대하는 세력으로 나뉘게 됩니다. 개화파와 위정척사파, 호위한다. 바른 것을 바로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략적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략적 질서를 지키면서 배척한다 이거야. 사악한 것, 무리들, 바로 서양을 배척한다. 이런 의미가 바로 위정척사파 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개화파와 이 위정척사파로 나뉘게 되었다. 하하, 그러네. 강화도적으로 문이 열렸어. 개화파와 위정척사파로 나뉘게 되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고종이 지금 문을 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집권 세력은 이 개화 중심으로 지금 가고 있음을 알 수 있겠죠. 주도권 누가 갖고 있는 거야? 개화파가 갖고 있는 거야. 이 개화파는 여러분들 다시 두 세로 나뉩니다. 바로 온건파와 급진파로 나뉘니 온건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고종을 둘러싼 민씨 세력, 명성황후가 영민씨거든요. 그 민씨 세력들과 함께 가는 그런 모습들. 일반적으로 온건파야.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바로 김홍집, 어윤중 이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어쨌건 이 온건파는요. 집권 세력의 어떤 모습들 책임을 져야 되니까 급진적 개혁을 못한다고요. 점진적 개혁을 추구하는 이런 온건파가 있더라라는 거. 반면에 빨리 바꾸자라고 하는 급진파들도 있겠죠. 이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김옥균, 홍영식,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이런 인물들이 바로 급진파에 속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 자, 이렇게 온건파와 급진파로 나눴는데 우선 여러분 온건파 중심의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개혁 기구가 무엇이었다? 바로 통리기마문. 자,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뭐냐면 1880년대, 즉 강화도 조약으로 문이 열리고 나서 개화정책을 추진했던 기구는 통리기마문. 그 다음에 나중에 1894년 갑오개혁이라는 게 있어요. 그 갑오개혁을 주도했던 기구는 군국기무처야. 그러니까 통리기마문은 80년대, 군국기무처는 90년대, 통리기마문은 80년대, 군국기무처는 90년대. 요걸 꼭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 놓으셔야 됩니다. 키워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통리기마문 중심의 개화정책이 추진되는데 무엇이 있었냐?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힘이야, 힘. 군사력을 좀 키우자. 그래서 별기군이라는 신식군대를 만들어. 신식군대. 별기군. 와허, 좋아요. 별기군. 네. 아주 특별한 그런 기계를 움직이는 그런 부대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세요. 자, 별기군 있고요. 그 다음에 원래 있었던 군영. 5군영이죠. 여러분들 조선후기 여러분 기억나요? 조선후기 훈련도감을 출발했잖아요. 기억나죠? 훈련도감. 임진왜란 때, 훈련도감 출발했던 그 5군영, 중앙군, 직업군인, 모병, 이런 느낌 다 연결되죠? 이제 이 5군영이 이제 뭐가 된 거야? 이제 이쯤 되니까 이제 90군대가 된 거야. 이 5군영을 여러분들 이 영으로 축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건 뭐야? 다섯설 둘로 축소시킨다는 게 뭐냐면 정리해고 됐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뭔가 불만이 많을 것 같아요. 나중에서 뻥 터질 겁니다. 어쨌건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별기군, 그에 대한 대처로서 바로 신식군대가 만들어진 거죠. 자, 다시 한번 신식군대 별기군 만들고 5군영을 이 영으로 축소시키는 이런 개화 정책들을 이번에 통리기마문이 주도하고 있더라. 그리고 외국에 나가서 모든 걸 좀 보고 와야 될 거 아니야. 배워야 될 거 아니야. 개화는 지금 문을 열었으니까 지금 보고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신들을 많이 보내. 청나라 연손사 가서 좀 무기 좀 뭐 만드는 거 좀 배워와라. 무기 만드는 법 배워라. 청나라 영선사를 파견하고요. 일본 여러분들 도대체 일본이 어떻게 그런지 좀 조사해 갖고 와라. 조사 시찰단을 파견하고 있고요. 또 일본 수신사도 파견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외국에 사절단을 보내면서 정세 파악을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 이게 80년 초반의 모습들, 문이 열고 나서의 어떤 모습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특히 여러분들 이 수신사, 이 일본에 파견됐던 이 수신사 중에서 김홍집이 있어. 이 김홍집이 일본에 가가지고 청나 사신을 만나네. 근데 청나 사신, 너희들 조선인지 앞으로 어떻게 되지 않아? 이렇게 알려줄게. 라고 해서 준 책자가 있어. 그 책이 뭐냐면 바로 이거! 조선 책략이라는 거야. 조선 책략. 조선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 방러,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연미하라. 어디서 들어봤지, 여러분들? 연미! 네. 죄송합니다. 네. 자, 어쨌건 연미 뭐냐면 바로 미국과 수교하라는 거야. 이 조선쟁의 핵심은 뭐냐면 미국과 수교하라는 양. 난리가 났지. 미국이 어떤 나라야? 식미 영역 때 어제영 광성보 얼마나 많이 싸웠던 그런 나라입니까? 그런 나라 수교하라면 말도 안 되지. 라고 해가지고 위정척수박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일단 그림을 그려 놓으세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렇게 조선 책략, 수신사 이런 거 연결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통일기반 중심으로 이 개화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결국은 빵 하고 터졌습니다. 왜? 불만 세력이 있을 거 아니야. 아니, 오군영을 이영으로 축소시켰으니까 당연히 정리되던 사람들이 기분 나쁘겠죠. 게다가 이 신식군대와 차별까지 해. 월급도 제대로 안 줘, 옷도 제대로 안 줘, 무기도 제대로 안 줘. 결국은 이 구식군인들 들고 일어난 사건이 있으니 그 사건이 바로 1880년에 일어났던 바로 이모군란이다. 일어났던 바로 군인들의 이모군란이더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1880년 이모군란. 어허, 그렇구나. 이 개화 정책의 과정 속에서 불만이 분명히 있었을 거야. 그 불만에 대한 반발이 바로 이 이모군란으로 벌어지고 있더라라는 거. 물론 여러분들 이 군인들이 나는 실패하게 됩니다. 실패하게 되는데 누가 진압을 하냐면 바로 이 청나라가 진압을 해요. 왜? 우리 국내에서 벌어진 문제를 왜 청나라에 끌어들여? 이 바보들. 정말 속상해 죽겠어. 어쨌건 여러분들 이 청나라에 끌어들여가지고 결국 이 청에 의해서 이모군란 이것은 진압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외교에 여러분 공짜는 존재하지 않아.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죠. 청나라에 끌어들였으니까 청에 대해서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 조약이 뭐다? 그게 바로 청나라가 맺던 조청상민 수립 무역전쟁이에요. 이 조청상민 수립 무역전쟁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내지 무역을 가능토록 했다라는 거죠. 내지 무역을 가능토록 했다. 무슨 말이냐면 강화도 조약 때 여러분들 바로 부산하고 원산하고 인천 문을 열어요. 문을 엽니다. 순천에 문을 여는데 이 부산, 원산, 인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 안에서만 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건을 교환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밖으로 나갈 수가 없단 말이야. 내지를 못 들어가. 이 부산 계양장 안에서만 이 물건을 사고 팔고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조청산민 수륙 무역장 이 청나라 상인들한테 내지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야. 그러면 여러분 다른 나라 상인들은 안 그럴까? 당연히 열어줘야 되는 거죠. 결국 이 조청산민 수륙 무역장을 개결해가지고 내지 무역이 가능해지는 어떤 그 길을 열게 되었더라. 이제 외국 상인들이 이제 쭉 들어와가지고 서울에까지 등장해서 물건을 사고 파는 모습들이 등장할 테니 그 출발이 뭐다? 바로 이모군란 계기로 출발했던 바로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이다라는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원래 이 별기구는 일본인이 지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식군인들이 당연히 일본에 대한 반발이 안 좋았겠지, 느낌이 안 좋았겠지. 그래서 이 이모군란 과정 속에서 일본 공사관을 공격한다고요. 자, 이러면서 일본, 우리를 지켜주지 못했어. 그럼 우리가 스스로 지킬 거야. 라고 해서 체결했던 게 바로 이 재물포 조약. 재물포 지금 인천이죠, 여러분들. 재물포 조약을 체결하고 있더라. 이 재물포 조약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일본 군대가 주둔토록 한다는 얘기야. 뭐야, 그럼 여러분들. 이 이모군란을 계기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지금 청나라 상인이 진압하려 들어왔죠. 청나라 군인들이 진압하려 들어왔죠. 그리고 재물포 조약으로 일본 군이 들어왔죠. 결국 이모군란 계기에서 우리나라의 외국 군대, 그것도 청나라와 일본 군대가 두 나라가 주둔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더라. 이런 바보 같은 일이 어딨냐고요, 여러분들. 그죠? 우리나라에 왜 외국 군대가 들어와?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런데 결국 두 개의 나라가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바로 이모군란 통해가지고 나타났다. 왜? 청나라를 끌어들이면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런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을 체결했던 1882년 이 이모군란 때 또 하나의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전에 그게 바로 이 조미소 통상조약이라는 거예요. 아까 내가 얘기했지. 왜 조미소 통상조약을 체결했다? 바로 수신사로 파견된 김홍주 전 책자, 바로 조선 책략의 어떤 그 원인, 바로 연미 미국과고 수교라는 그 내용 속에서 이 조미소 통상조약이 체결되고 있습니다. 조미소 통상조약 어떤 그 답방 형식으로 이제 보빙사가 미국에 파견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영선사는 청나라에 파견되었고, 보빙사는 미국에 파견되었고, 조사시찰단과 수신사는 일본에 파견된 사진다.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이렇게 82년도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단 말이야. 잘 봐. 82년도 이전과 그 이유가 달라. 82년도 이전은요, 강화도 조약이 지금 적용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강화도 조약의 핵심은 뭐냐면, 일단 내가 얘기했죠. 내지 무역 안 된다고요.
내지무역 안 되고요. 그리고 이때는 관세가 없었어요. 관세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82년도 라인을 지나가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바로 이 조청상민수를 무역전쟁을 계기로 해서 바로 내지 무역이 가능해졌다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관세도 이제 가능해집니다. 관세. 1882년 조미소 통상조약에서 여러분들 뭐가 들어가냐면 관세 들어간다, 최애국 대우 들어간다, 거중 조정한다. 자, 관세 같은 거 들어간다.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알 수 있겠죠? 네, 그 물건에 세금을 더 붙여가지고 더 비싸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어떤 그 수급자들을 좀 지키기 위한 어떤 그런 정책이었죠. 관세가 일단 부과되었고요. 최애국 대우 이건 뭐냐면 다른 나라한테 어떤 그 유리한 걸 줄 때 나도 자동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걸 최애국 대우라 그래요. 이 조미소 통상조 미국이 이제 유리하겠죠. 최애국 대우. 왜냐면 다른 나라한테 조선이 어떤 걸 줬을 때 자기도 자동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최애국 대우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어떤 어려운 게 있을 때 개입해가지고 거중 개입해가지고 좀 조정을 해주겠다 도와주겠다는 건지 여러분들 외교에는요 그런 거 없어요. 예, 힘이 약하면 그냥 당하는 거야. 약속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 봐 지금 막 강대국끼리 서로 마스크 쟁탈전 마스크 해적질하고 있잖아. 나는 정말 놀랬어. 야, 이게 동맹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거구나. 살아남기 위해서 그냥 중간에 공항에 마스크 내리면 그 마스크를 그냥 뺏어가 버리는 거야. 이런 모습들 보이잖아요. 똑같아요. 조미소 통상조의 거중조정 이건 그냥 형식적인 구호일 뿐이다. 우리가 힘이 없으면 그것도 소용되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건 82년을 기점으로 해서 중요해. 82년 기준 그 이전까지는 최애국 대우도 없었고 관세도 없었고 내지무역도 안 됐는데 자 이제 82년 라인 이후부터는요 관세도 생겼고 내지무역도 가능해졌고 최애국 대우도 만들어졌다라는 거. 이 최애국 대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 독립협회가 이권수운동 왜냐면 이 최애국 대우로 인해가지고 악원 파천 나중에 배울 거예요. 고중에 악원 파천하거든. 그러면서 러시아한테 막 주니까 다른 나라도 자동으로 업그레이드 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최애국 대우거든. 이래서 엄청난 이권이 넘어가는데 독립협회가 그만 좀 줘라라는 이권수운동을 전개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바로 이렇게 외국 상인들이 들어온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 독립협회와 함께 연결했던 한국중앙총상회 이 시전상인들이 있어. 이 시전상인들이 바로 상권수운동을 전개하는 그런 계기도 돼. 이거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 중요해. 바로 이 82년 라인, 바로 이 조미소 통상조약이 체결되면서 변했던 그 원인들로 인해서 우리 나중에 어떤 일을 했느냐? 바로 독립협회 이권수운동, 그 다음에 시전상인들의 상권수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을 꼭 기억해 놓으시라고요. 아시죠, 여러분들? 이모군란 조미소 통상조 이게 82년 띠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건 너무 중요한 파트였어. 자,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청나라가 진압을 하니까 이 청의 내정 간섭이 강해질 수밖에 없겠지. 이 끓어오르는 청춘의 피, 이거 뭐야 이거?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지금 당해야 되는데 있을 수 없다! 라고 해서 이런 식의 청에 기대는 어떤 이런 정치는 그만하자라고 하면서 청춘들 100년 전 신세 들고 일어났으니 그 사건이 바로 갑신정변 1884년에 했던 갑신정변. 아까 얘기했어요. 이 급진파는 바로 김옥균, 홍영식,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이런 인물들이 바로 갑신정변 바로 84년도에 2년 뒤죠. 일어났던 사건. 말 그대로 정적 쿠데타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우정총국, 우리나라 최초의 우측이라고 보면 돼. 이 우정총국 오픈식에서 불이야라고 하면서 이 정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고정을 딱 잡고요. 바로 14기조 개혁안을 외치는데 그 14기조 개혁안까지 핵심적인 내용보다 신문제 폐지. 와우! 신문제 폐지를 지금 이야기하고요. 재정의 일원화, 호조를 통한 재정의 일원화도 주장하면서 뭔가 투명성. 항상 여러분 근대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키워드는 뭐냐면 투명성이에요. 투명성. 그 투명성을 강조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지금 주장한 거야. 왜냐면 이거는 3.1천으로 끝나거든. 결국 실현되진 않아. 하지만 이런 주장은 의미가 있다. 왜? 나중에 갑오개혁 때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자, 결국 이 갑신정변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청이 진압하면서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하하, 또 청나라. 항상 문제가 많이 청나라에 SOS 보내가지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나중에 우리 굉장히 큰 화를 입게 될 것입니다. 예측 가능해요. 자, 이러면서 여러분들 일본과 이때 여러분들 아예 그냥 이 갑신정변, 물론 이 갑신정변 배후에는 일본이 있다고 이제 많은 민주주의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일본 공장을 불태워버립니다. 불태워버리면서 바로 배상금을 지불하라라는 한성조약을 일본과 체결하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정 속에 여러분 창덕궁에서 이 청나라와 일본이 속이면 전투를 벌이거든. 야, 이 속이면 전투 벌이다가 이 전쟁까지 가는 거 아니야?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 국내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청나라 군대 들어와 있고 일본 군대 들어와 있으니까 언제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벌어진다는 얘기가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해가지고 결국 텐진 조약을 통해서 양 군대가 다 철수하게 합니다. 다시 한번 이모군란을 계기로 해서 양나라 군대가 들어왔지. 그런데 이 갑신정변을 계기로 해서 양나라 군대가 철수하는 거야. 오케이? 그게 바로 텐진 조약이라는 거야. 다만
한 나라가 또 들어올 때는 다른 나라에 통보한다는 얘기죠. 나중에 10년 뒤 동학농민운동 진압할 때 청나라 들어오거든요. 그때 일본에 통보했고 일본으로 들어와서 결국 그때 10년 뒤에 청일전쟁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 씨앗을 바로 이 텐진 조약에서 뿌려 놓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이모군란 때 양나라 군대가 들어왔고 청나라 일본 군대 들어왔고 갑신정변 때 바로 이 텐진 조약에서 철수했다라는 것들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모군란 갑신정변. 이 갑신정변이 소수의 엘리트들이야. 정말 잘 나가는 빵빵한 어떤 그 집안의 그 자제들이 일으킨 사건이거든요. 이 갑신정변이 결국 실패로 돌아가면서 위로부터의 개혁, 즉 소수의 엘리트들이 중심이 되어서 끌고 가는 어떤 위로부터의 개혁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위로부터의 개혁이 실패로 돌아갔어. 그러니까 뭐가 있을까? 이제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있겠지. 위로부터의 개혁인 이 갑신정변이 끝났으니까 이제 남은 아래로부터의 개혁, 그 아래로부터의 개혁이다 바로 이게 바로 통합농민운동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파트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화도 조약으로 문이 열렸네. 자, 이제 어떻게 할까? 개화파와 위정적 서파로 문이 열렸네. 이 개화파 주도의 통리기망이 개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네. 그러면서 외국에 사절단들을 많이 보내고 있었네. 그 사절단들이 보고 배워와서 결국은 뭐 조미소 통상적도 체결했지만 결국 이런 개화 정책에 대한 반발이 바로 이모군란을 일으키게 되었다. 이모군란의 결과는 여러분들 청나라 군대, 외국 군대, 일본 군대가 들어오는 그런 조약을 체결하고 있더라. 그게 바로 제물포 조약이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반발이 바로 청춘들에 의해서 일어났으니 이게 바로 갑신정변이었다. 갑신정변 체결했던 조약이 바로 한성 조약이었다. 다시 한번 이모군란 때는 제물포 조약, 갑신정변 때는 한성 조약임을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됐죠?